1박 2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찬회를 이제 인천으로 갔잖아요. 음. 갔는데 거기도 또 이제 초대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나오는데 하필이면 또 사회수석 오고 복지부 장차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실의 담화를 잘 들어라 이런 당이 전달하는 시그널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다 또 뿌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읽어보고 오라 다 그랬대, 읽어보라고 가라고 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전에 대통령들은 연찬회를 안 가는 게 노멀이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모든 연찬회 가는 거를 뉴 노멀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안 가는 것도 너무 유치하고 갑자기 뭐 이제 이거 결국은 굴복시키겠다라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갈 테니까 제가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가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신인규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스탠스가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도 만족시켜야 되고 저기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은 사실은 이 정치는 어쨌든 선명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게임이에요. 맞아요. 세게 네. 나가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최상병 특검 받아버려라 그냥. 그렇죠. 예, 이 상황이면 가장 센 한동훈이- 걸로 받는 게 나아요. 예, 센 걸로 예, 차라리 한동훈이 기왕 받을 거. 예, 이왕 센 걸로.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둘이 받을 거면은 차라리 그냥 최상병 특검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버리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가면은 국민들은 국민대로 괴롭고 뭐 본인은 본인대로 입지는 줄어들고 뭐 맞아요. 여러모로 좀 괴로운 상황이 될 것 근데 같아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 시점에서 이해를 해야 이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 시각으로 보면 오해가 생기고 잠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입장을 빙의해서, 빙의해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동훈이 그러면 나이 차이도 한 12살 납니다. 일단 띠동갑보다 더 나는 차이고 13살 나요. 13살 차이 한참 나고 후배고. 뭐 사법시험 기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워낙 빨리 붙었고 아주 소년등과를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그 브라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얼마 차이는 안 나요 기수는. 아, 그치만 그래요? 그치만 나이 차이 많이 난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둘이 걸어온 이력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수사팀장 들어갔을 때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박영수 특검 아래 특검보 그 밑에 수사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 밑에 한참 밑에가 한동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인식 위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탁돼서 갔는데 그때 한동훈은 3차장 검사. 그러니까 차장 검사가 4명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별단 사람이고 한동훈은 대령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고 나서 대검 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이제 별 4개. 근데 한동훈은 그 밑에 반부패 부장 또 참모거든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한동훈은 국무위원. 네. 17개 법무부 부처 장관 중에 네. 하나. 이런 관계로 맺어져 왔기 때문에 4번의 상하 수직 관계로 많은 나이 차이,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시종속 관계로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이 꼴랑 63% 얻어가지고 대표 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이고 대표님 이러면서 뭐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DNA적으로. 근데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당정 갈등은 풀 수 없다. 그럼 못 푼다면은 힘 대 힘으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도 붙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점점 밀리고 있어요. 이러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까 요거를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고 우리가 측정하는 게 훨씬 더 근데 빠르다. 요거는 그렇게 뭐 봅니다.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도 입지가 불안하고 용산하고의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야당하고도 지금 딱히 이제 뭔가 내세우지 못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정 갈등에 대해서 해결자로 나서겠다라는 것도 이거는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보니까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중재를 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 의료 그 대란은 이런 거를 판단이 들어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예, 시간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들이받는 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약간씩 본인이 양보하는 거 하다가 진짜로 이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핀치에 몰렸을 때 결정적인 국면이 왔을 때 네. 지금 당장 오늘 들이받아서 완전 갈라서기보다는 약간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을 존중해주고 여지를 주고 약간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게 생각보다 저는 오래 갈 것 같고 이 의정 갈등을 둘러싼 윤한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봅니다. 한 달. 한 달. 예, 그러니까 9월 한 달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은 사망자가 한 명 나올 때마다 책임론을 가지고 계속 다투겠죠. 이제 다툴 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네. 니들이 개혁을 안 따라오니까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러다가 점점 한동훈한테 유리해진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박지원 의원이 CBS 라디오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한동훈 편이다. 시간은 한동훈 편이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전이 참호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게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다 칼을 뽑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다 고립시키고 있거든요. 다 패싱하고 있고 당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면서 연대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비유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였거든요. 그것도 선출직 당 대표고 선거를 2번이나 이겼는데 당 대표 축출될 때 본인이 이항희 윤리위원장을 본인이 이제 떳떳하니까 당연히 이항희 위원장을 통해서 무고가 들어오는 거면은 바로 정리를 시켜버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권도 지키고 당도 장악할 수가 그렇지. 있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이항희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처럼 전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 친윤들은 이미 칼을 뽑아 들었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당연하죠. 왜냐면 네. 이미 고립은 다 시켜놨고 대통령이 연찬에 내가 상대할 것도 없어. 그냥 수석들 갔다 와.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힘의 비대칭 상황 속에서 전 한동훈 대표에게 국민들도 지금 바라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은 여론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당내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다 줄을 서버렸고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더 끌어가지고 참호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참호 만들다가 먼저 저는 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벙커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마린들이 살 수 있는데 벙커 지을 때 SCB가 짓고 있을 때 저글링 러시. 드라군이 와가지고 몇 방 쏘면은 그냥 터져버리거든요. 그렇지. 전 지금 드라군이 몇 방 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게임으로 비유를 하잖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친한계로 알려진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예전 검사 시절에는 이 형 동생으로 부르면서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수준의 관계로 저는 보고 있다. 이 얘기 무섭지 않습니까? 자인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수준이 뭔지 나 모르겠어. 무슨 수준이야 이게? 파탄 난 거죠. 파탄. 서로 욕하는 EXX 저 XX 네. 뭐 같이 밥 못 먹는 사이. 네. 같이 밥 못 밥 먹고 먹으면 체하는 사이. 서로 없을 때 쌍욕 나오는 사이. 약간 이제 이런 건 뭐 저도 들은 게 있어서 다 말은 못 하지만은 그냥 육두 문자가 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그거 해법이 어떡하면 과연 좋아, 존재할 수 한동훈 있는 대표는. 문제는 이 사이에 이렇게 둘이 입씨름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생명을 걸고 피해를 입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박수환 씨. 근데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저는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봐. 어떤 그러니까 거요? 복싱으로 치면은 인파이터랑 아웃파이터 있잖아요. 인파이터는 계속 때려대잖아요. 네. 들어가면서 한동훈은 지금 약간 계속 이 링을 돌면서 피해 다니면서 기회를 엿봐. 아웃복싱. 짭치고 저거 맞으면 죽는다. 일단 힘세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다가 발이 빨라. 이제 조금 체력 떨어졌을 때 그전 의정 갈등을 빌미로 해가지고 한 대 탁 쳐서 봐라. 그리고 박담 만나고 그러잖아요. 비공개로. 맞아, 만났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 뭔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냐. 근데 정부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과정 그 하나의 좀, 명분 쌓기다. 명분으로 보이더라고. 쌓아가다 결국 한번 날린다 이거구나. 힘 빠졌을 때. 예, 힘 빠졌을 근데 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살이 많고 몸에 이제 갑옷처럼 탔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 때려봐. 지금 체급이 안 맞아 일단. 그렇지. 구술을 했단 말이에요. 구술을. 그러니까 이게 매드맨 전략, 미치광이 전략인데 약간 그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했을 때 협상이나 누군가랑 대결을 할 때는 더 유리하다. 이제 매드맨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훈이 얻을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최상병 특검 얘기를 당분간 피할 수 있어. 의정 갈등이 완전히 완전 수면이 올라오면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보수 분열의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 양상은 더 이렇게 격렬하게 지금 추경호가 딱 붙어가지고 윤석열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 내에서만 보면은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는데도 명분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9월 달에는 당분간 민생에 집중했다라고 하고 최상병 특검이 약간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현안 대로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의료 대란 얘기도 이재명 대표도 하는 상황이잖아요. 야당도 그런 상황이고 여당에서도 의료 대란이 전면에 나서면은 일단은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뭐
방식이 신인규 대표가 말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갈 거예요. 약간 장기전으로 한 달 정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대한. 제가 여기서 한동훈 대표한테 솔루션 한번 드릴까요? 솔루션 나옵니다. 돈한푼 받지 않고 네, 신인규 정당 솔루션 바로 한번 세우기 드리겠습니다. 대표 민심의 척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전 딱 하나라고 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참호를 짓고 장기전을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한동훈이 살려면은 딱 하나의 구명보트가 필요합니다. 그 구명보트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막 선출된 당 맞아요. 대표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손을 잡고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을 저는 회복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해봤자 국민들 입장에서 둘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인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선거 때도 얘기했잖아요. 민심을 따르겠다고. 그럼 진짜 민심을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잔머리 굴리거나 꼼수 쓰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의 바다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해가지고 저 지경이 됐지만 본인은 같은 검사 출신이더라도 난 정말 정치하겠다 해서 이재명 대표랑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전 한동훈 대표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심을 따라가야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권은 분열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대신에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얻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아마 못 가져갈 거예요. 다음 대선을 바로 이기긴 힘들겠지만 지금의 여권, 이 자중질환 나는 여권에 명실상부한 리더로 저는 급부상할 수 있다고 유일한 대안이 보고요. 될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나이가 젊기 때문에 다다음은 노려볼 수 있어요. 본인의 실력만 입증된다면. 그래서 저는 자꾸 꼼수 쓰고 검사들처럼 음흉하게 보수 진영 내에서 아무리 계산기 굴려봤자 전 답은 없다. 거기는 이미 저승사자가 앞에 어슬렁어슬렁 거린다고 좀 보고 진짜 살려면은 정말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꼼수 쓰지 말고 이재명 대표랑 당당하게 차기 권력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정말 하면 제가 민심 100% 민심 동행 아닙니까? 그렇죠. 민심 동행 스타일로 하면 살 수 있다. 근데 다음번 대선은 어렵죠. 네, 그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네. 저만 이상한 거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질의를 했는데 보수 언론 기자가 질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저도 이제 청문회를 방송을 잠깐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하는 우리 같은 방송 본 거 맞는 거죠? 어디 미국 청문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청문회를 미국의 보신 청문회 거야? 본거 같아. 네. 거기에 조건이 붙었었어. 네. 잠깐 봤대. 그거 안 봤을 때 신범철 차관이 그렇구나. 나와가지고 네. 회수 다 인정해버렸는데 그거 안 봤을 때. 아니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행위를 다퉜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고 언론이나 국민이 이 일을 다 알기 어렵다고 본다 얘기한 거죠 말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외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또 그 같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경찰이 외압 의혹도 수사한 것처럼 헷갈리게 그건 말을 아니죠. 해놨어요. 그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성근한테 과실치사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경북경찰청이 본 거니까 그것도 뭐 꼼꼼하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예정대로 뭐 무혐의로 아예 혐의 없음,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아예 기소조차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뭐 다 모르겠고 이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지금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뭔가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는 거를 하나하나씩 느꼈어요. 영수회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수회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10번이고 못하겠냐 이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화법이 뭐였냐면은 야 25만 원 주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야 10억씩 줘. 그때 옛날에 저번에 그랬잖아요. 맞아. 똑같은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특유의 비아냥대는 조롱하듯이, 네. 조롱하듯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예전에 정권 초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참모들이 보좌를 잘 못한다. 참모들을 갈아야 된다. 특히 이제 여당 내에서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있는데 네. 내가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신을 한 게 참모들은 아무 죄가 없어. 대통령이 문제야. 대통령. 그러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총선 전에 참모들이 몇몇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관저까지 찾아가가지고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총선 집니다 했다가 대통령이 대경로하셔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참모들은 의외로 되게 정상적인 얘기를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한다. 예. 스트레이트하게라기보다는 넌지시라도 어떻게 하면 지금 잘못 가는 거를 잡아보려고 얘기하고 있고 의정 갈등, 의료 개혁도 몇몇 참모들이 좀 더 유연하게 하면 안 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고 막 난리가 그러니까
참모가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이 문제. 그래서 뭐 그거를 갈아치워야 되는지 여부는 이제 뭐 신인규 대표님 같은 의견도 있고 있지만은 이거는 대통령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정신 상태나 생각이나 예. 이거를 바꾸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부분도 이제 아까 신인규 대표가 잠깐 얘기해 줬는데 결국은 기자의 질문이라는 것은 조사 방식이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본인의 검사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도 직접 이렇게 영부인을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이런 언급과 함께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을 정한 거다 이랬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 방식에서 특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은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검사가 자기 핸드폰을 상납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 한번 물어봐 주지. 피의자 예전에 그러면 대통령도 핸드폰 내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아, 그때 뭐 핸드폰 없었다 이런 헛소리 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검사도 수사 사안의 법을 정해놓고 청탁금지법만 들여다보는 검사는 없어요. 알선수재든 뭐든 법이 수만 개인데 수만 개를 열어놓고 그 사실관계를 규정을 하지 청탁금지법만 볼 겁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어떤 피의자를 앉혀놓고 그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수사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나와서 피의자가 다 자백합니까? 다 부인하다가 증거를 가지고 쪼여가면서 자백도 받아내고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나오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수사도 뒤죽박죽 뒤엎어놔가지고 아주 국민들 알기를 정말 뭐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 최소한 사람이고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수그리는 게 맞거든요. 오늘 머리 수그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죠. 머리 수그렸습니까? 예. 안 수그렸거든요. 끝까지 자기 변명만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뭐 수사심의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사심의위원회도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가봤어요 자기가 경북경찰청에? 아까 의료 문제도 병원 다 다녀봤어요 자기가 3,000개를?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대통령의 말에 무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잘 됐다. 뭐가 잘 돼요 잘 되기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괴담치부하잖아요. 그냥 듣기 싫으면 괴담이야. 반국가 세력이야. 나만 오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을 더 합니까? 이거 나라가 너무 불행해지지 않아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만 불행해진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 명이 일시에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오늘은 주권 회복의 원년이다. 저 이렇게 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